빚이 있는 채무자분들, 특히 은행 대출이나 카드 연체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정말 따끈따끈하죠. 지금 막 바뀐 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 법률을 알리는 현변입니다. 자,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요, 채무자 보호라는 이름을 제목부터 달고 태어났습니다.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아무 채무자는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어떤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나 과도한 추심은 좀 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좀 제한을 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제가 주로 민사법 전문가로서 채권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채무자를 위해서 어떤 보호가 너무너무 늘어나는 게 약간 불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채권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주냐? 사실상 지금 채무자를 위해서는 회생파산이라든지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은 있는데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채권자를 위해서는 저희 같은 변호사나 채권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에 법률적인 전문가가 많기는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개인 채권자들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데 또 무슨 법이 나오냐 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은 없는데, 은행에 돈을 빌린 채무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KTV에서 라이브 인터뷰까지 했는데, 가장 좀 흥미로운 부분은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제도가 생깁니다. 바로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생기는데, 이게 언제 하냐? 은행에서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은행에서 바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채무가 2천만 원이 있다 쳤을 때 그게 약간 버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 채무를 당장 변제하기가 어려운데 채무 기간을 좀 연장을 좀 해주거나 좀 탕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바로 요청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예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 단계에서부터 된다? 정말 압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채무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이게 애초에 은행 단계이고 회생파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법상으로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 과거에는 일단 단계 자체가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파산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개월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 열흘 안에 결정이 된다? 압도적인 변화입니다. 은행에 채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하시거나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당장 변제가 좀 어려워서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다면 이 채무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실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은행만 되는 거냐? 카드사는 안 되냐? 사실 카드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엄청나죠? 은행만이 아니라 카드 빚도 어느 정도 탕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포함되는 기관이 금융기관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록된 대부업체이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일 텐데, 여기서 이제 불법 대부업체, 불법 사채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일단 제외가 되고요. 또 일반 개인 채무자 간의 사적인 채무들, 그런 사금융은 제외가 됩니다. 사실상 개인적인 채권자분들한테 돌아가는 이제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채무자분들이 앞으로 회생파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 조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기관도 채무자가 돈을 못 갚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해서 채권 매각을 했거든요.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있고 그러면 이 채무 조정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정도 기간만 좀 유예를 해주면 원리금 다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자만 조금 감축을 좀 해주면은 어떻게든 갚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부실채권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냥 채무자를 무조건 보호한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채무 조정의 요건이나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제출했을 경우 채무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물론 변제 계획이라는 것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실채권에 대해서 채권 매각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꼭 알아두시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해 볼 수가 있다. 그 결과를 열흘 안에 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장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나머지 분들은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요, 이 채무가 모든 채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는 3천만 원 이하의 채무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3천만 원의 기준은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또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많이 발생할 것은 비교적 작은 금액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대출들,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한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연체 가산이자의 산정 방식이나 부실채권의 양도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금융회사에서 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은요, 은행이나 카드사의 채무 조정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거는 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는 제도일 것 같다.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이게 사례가 많이 쌓여있진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법이라서 가져와서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 고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소의 기술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